안녕하세요. 카이로프랙트 강준환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영상을 통해서 리엔드 테이블을 사용해서 우리가 척추에 오는 질환, 여러 가지 질환을 이제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엔드 테이블을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테이블을 거기에 대한 값어치, 가치, 또 치료 효과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한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큰 이득이 많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하고 테이블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치료를 얼만큼 더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리엔드 테이블 먼저 우선 리엔드 테이블의 약간의 기능 부분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리엔드 테이블은 사실 이거는 다른 테이블은 수동도 있는데 리엔드 테이블은 최초로 테이블을 자동화한 그런 케이스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카드가 이제 성이고요. 리엔드 에카드입니다. 풀네임은 리엔드 에카드에 해가지고 이제 개발이 된 거죠. 개발이 되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리엔드의 테이블이 이제 기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제1 조건은 처음은 그거죠. 테이블을 갖다가 척추를 견인하는 건데 자동으로 테이블 우리 하단 부분이 거죠. 펠빅 피스입니다. 펠빅 피스가 밑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데 테이블은 밑으로 하단 나중에 뒤에 제가 설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테이블은 하단으로 내려가지만은 척추에서는 어떻게 해요? 굴곡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트랙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을 갖다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플렉션 디스트랙션 테이블이라 그래요. 플렉션 테이블이 아니고 플렉션이 되지만은 스파인에서는 디스트랙션이 일어난다. 그래서 플렉션 디스트랙션 테이블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견인이 일어나죠. 이 견인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척추 주변에 있는 연부 조직이나 모든 조직이 어떻게 돼요? 스트레칭이 됩니다. 그죠? 스트레칭이 되면서 이완이 돼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척추의 스페이스가 늘어나게 되겠죠. 견인돼서 인크리즈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디스크 스페이스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디스크의 압력이 줄어들게 되죠. 예, 가장 핵심적인 기능 하나.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수동으로 하는 테이블에서는 우리가 곤란하지만은 자동 테이블은 어떻게 해요? 촉진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촉진도 가능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환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트랙션 상태에서 그러니까 스파이너스가 어떻게 해요? 스파인이 좀 이완되면서 견인이 된 상태죠. 견인된 상태니까 어떻게 해요? 모션이 좀 더 자유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촉진을 트랙션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더 수월하게 촉진이 가능하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촉진을 할 것이냐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기능이 되겠는데요. 세 번째 기능 요 보시다시피 어떻게 해요? 여러 도수 치료 기법이 사용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매니플레이션을 하실 때에 그냥 제가 항상 늘 강조하는 게 겁니다. 매니플레이션 하실 때 제1 프로세싱 아니면 제일 중요한 목표가 뭐냐? 첫 번째 목표가 뭐냐? 관절의 어떻게? 트랙션입니다. 관절을 트랙션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관절 갖다 어느 정도 스페이스를 갖다가 벌려 놓은 상태에서 어저스트, 매니플레이션을 하셔야 된다. 그렇지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관절에 마찰이 일어난다. 그래서 항상 매니플레이션 하실 때는 트랙션 한 상태에서 하시라 늘 말씀드리는데 리엔드 테이블이 어떻게 되는 거 기능이 풀 스파인을 갖다가 트랙션 한 상태가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매니플레이션의 테이블 자체가 우리가 매니플레이션 할 때 인위적으로 관절을 뭐라 그럴까요? 트랙션 해갖고 벌려줘야 되는데 리엔드 테이블이 그 역할을 해주니까 우리가 시술자로 따지면은 힘을 좀 적게 하고 또 원래의 목적으로 따지자면 어떻게 돼요? 매니플레이션을 수월하게 쉽게 효과적으로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단계에서 우리가 리엔드 테이블을 갖다가 활용을 하시면은 더 수월하고 효과적이고 또 우리가 힘을 적게 들이면서 매니플레이션 도수치료를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장갑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부드럽게 이제 움직인단 말입니다.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여기서 움직임의 속도, 폭입니다. 리엔드 테이블이든 다른 테이블이든 거의 어떻게 해요? 테이블이 밑으로 내려가는 기울기는 거의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내려가는 폭은 정해져 있고 단지 속도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도가 1, 2, 3, 4, 5단계까지 있는 것도 있고 3단계까지도 있는데 속도가 느리는 것부터 굉장히 빠른 이 속도가 있습니다. 이 속도는 왜 있느냐? 나이에 따라서 골다공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나이가 연령층이 높다거나 아니면 나이가 어리다거나 그죠? 아니면은 연부족이 좀 약하다거나 이런 환자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환자의 몸의 컨디션 상태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병의 상태 요런 데 따라서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테이블이 밑으로 플렉션 되는 요 각도는 일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항상 일정합니다. 내려가는 폭이만 45도면 45도만 내려갑니다. 근데 리엔드 테이블의 옵션에 따라서 리엔드 테이블이 엘리베이션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엘리베이션 되는 기능에서 45도가 내려가면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이 내려가는 게 돼요. 그래서 내려가는 폭은 같지만은 굴곡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테이블을 갖다가 엘리베이션 올리면 된다. 예, 그걸 한번 제가 테이블 실시를 하면서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매니플레이션하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요걸 잘 구별을 좀 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매니플레이션하고 트랙션하고 어떻게 나눈다기보다는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효과를 좀 더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매니플레이션을 좀 더 해야 되느냐 트랙션을 좀 더 해야 되냐 어느 걸 비중을 어느 걸 더 둘 거냐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이제 복잡하게 되는데요.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디스크 환자가 왔습니다. 디스크 환자가 왔는데 요 맨 끝에 딱 보시면은 사이드 맨 끝에 문장입니다. Side flexion to the painful side increased back아che는 트랙션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오른쪽 디스크가 있고 오른쪽에 좌골 신경통이 있는데 오른쪽 디스크가 있는 쪽으로 몸을 기울이니까 통증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크리즈 증가했다고 되어 있죠. 인크리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포스테리어 레터럴 타입에서 어떻게 해요? 디스크가 있을 때에 리엔드 테이블이든 다른 어떠한 종류의 트랙션 장비든 효과가 좀 더 볼 수 있다. 자, 달리 말씀드리면 포스테리어 미디얼 타입의 디스크는 매니플레이션에서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나중에 리엔드 테이블에 하고 난 다음에 디스크일 경우에 제가 매니플레이션일 때 포스테리어 미디얼 타입이죠. 미디얼 타입일 때 하는 테크닉을 하나 간단하게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얼 타입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개 다 됐습니다. 요거 이제 그다음에 요 가운데 하나, 둘, 세 번째 문단점 있죠. Primary Post-Lateral Protrusion PPLP라고 되어 있습니다. PPLP는 트랙션을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위에 잠깐 보시면은 Secondary Post-Lateral Protrusion SPLP 2차성 디스크는 매니플레이션 하시고 1차성 디스크는 트랙션 하라. 1차성 디스크가 뭐냐 그러면은 이겁니다. 2차성 디스크부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2차성 디스크는 허리가 아프면서 어떻게 해요? 허리가 점점점 통증이 약해지면서 통증이 다리 쪽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다리 쪽으로 통증이 생기면서 허리 통증이 좀 잘 못 느끼는 것다. 다리가 통증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허리 통증이 약해져야 됩니다. 약해지면서 다리가 통증이 새로 나타나는 거죠. 요거는 SPLP입니다. 요거는 매니플레이션 하면 효과가 더 좋아요. 요 매니플레이션도 같은 겁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근데 PPLP는 뭐냐? 허리 통증 없이 바로 좌골신경통으로 통증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요거는 디스크가 뒤에 PLL에서 스파이럴 코드에 두라메를 안 누르고 바로 옆으로 나와서 너브 루트를 바로 눌러버린 케이스죠. 이런 케이스가 어떤 경우에 있을 수 있습니까? 트라우마, 외상, 교통사고든지 아니면 어떻게 운동하다 넘어져서 갑자기 부상을 일으켰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통증이 PPLP가 많죠. 이런 경우는 트랙션이 효과적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한번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한번 트랙션을 조금 더 할 거냐, 매니플레이션을 조금 더 할 거냐. 자, 그럼 맨 위로 다시 올라가 볼게요. 맨 위에 보시면은 acute lumbago
위도 위다웃 대비. 그러니까 몸이 한쪽으로 틀어져 있든 안 틀어져 있든 상관없이 어큐트 럼바고. 자, 이거는 다시 우리 쉬운 말로 말하면은 급성 극심한 요통입니다. 아주 뭐 걷지도 못하고 보호자한테 엎혀가 들어가고 테이블 위에 눕기도 힘들다. 이런 환자죠. 이런 환자들은 추력신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런 환자들은 추력신 하지 마시고 매니플레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추력신은 이런 환자들 나중에 이제 또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오케이. 자, 다음. 오케이. 추력션 이펙트. 요거 한번 잠깐 보시면은 우리가 추력션 할 때 효과가 뭐냐?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추력션은 우리가 10kg에서 30kg로 우리가 견인했을 경우에 여기 보시면 그죠? 1.5mm 분절당 1.5mm가 늘어나는 거. 요걸 갖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력션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디스크 리덕션 인듀스드 바이 요 잠깐만 보세요. 그러면은 이 디스크가 어떻게 리덕션이 되느냐? 요걸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트라 디스크 프레셔가 어떻게 돼요? 네거티브 프레셔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네거티브 프레셔가 돼야 된다. 네거티브 프레셔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네거티브 프레셔가 되려면 척추가 잡아 당기셔야죠. 당기시다 보니까 뒤에 어떻게 해요? PLL, 포스테리어 롱지튜드널 리가먼트가 타이트해지는 거죠. 타이트해지면 요 밑에 그림 잘 나와 있죠? 요 뒤에 디스크가 벌징이 볼록 나왔는데 그 다음에 아래로 추력션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뒤에 PLL이 당겨지면서 스페이스가 늘어나면서 PLL이 타이트해진 거죠. 딱 무슨 그걸로 해서 PLL이 디스크를 또 한 번 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죠? 네거티브 프레셔가 되니까 안쪽으로 리덕션 빨려 들어가는 기전이 하나 발생하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메커니컬리는 뭡니까? PLL이 타이트해지면서 디스크를 또 한 번 안쪽으로 밀어야 한다. 두 가지가.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추력션 장비는 아까 위에서 봤듯이 1.5mm가 늘어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1.5mm가 늘어나면 이거는 우리가 네거티브 프레셔를 기대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네거티브 프레셔가 되려면 몇 미리? 적어도 2.5에서 3mm 이상이 늘어나야 네거티브 프레셔가 생긴다. 그럼 요걸 갖다 왜 1.5mm만 늘어나냐? 우리가 반대로 뉴럴로직 리플렉스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브레인에서 스트레치가 되면서 머슬 스핀들에서 그죠? 셀에서 스트레치를 갖다가 감지하고 골지 텐들에서 수축이 반드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기 때문에 1.5mm 이상이 일어나기 힘들다. 근데 그걸 갖다 우리가 브레인 쪽으로 머슬 스핀들이 신호 전달을 갖다 차단시키는, 셧다운 시켜버리는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발생시키면 어떻게 해요? 1.5mm 이상 추력신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테크닉을 제가 실시하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2mm, 2.5mm 이상이 늘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디스크 리덕션 효과가 훨씬 더 또 치료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오케이, 그거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실습 들어가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나왔습니다. 또 나왔네요, 그죠? 사이드 플렉션 요거 추력션 한다. 그다음 그리고 요 밑에 거 또 하나 더 할게요. 포스테리어,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포스레터럴도 추력션 효과가 있다. 했지만 여기 밑에 잠깐 한번 보세요. 포스테리어 센트럴, 그러니까 추력션은 중앙 쪽으로, 외측보다는 약간 중앙 쪽으로 나왔을 때 추력션이 효과가 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보시면 우리가 추력션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서비칼이든 럼바든 추력션 할 때 반드시 로도시스를 유지한 상태에서 추력션하라. 요거 제가 나중에 실습할 때 좀 더 진행하면서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린드 테이블의 펑션의 기능 들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아주 강조를 해가 할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다른 중요한 한 가지,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인비비션 이펙트라고 나옵니다. 인비비션 이펙트라고 나오면서 고의에 보면은 펌핑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추력션 할 때 쭉 컨스턴트하게 쭉 당긴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당겼다가 놓았다가 당겼다가 놓았다가 요것도 어떻게 해요? 강도도 불규칙하게, 당기는 속도도 불규칙하게, 우리가 브레인에서 스트레칭 되는구나라는 걸 인지를 못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해요? 그 뉴럴로직 리플렉스를 갖다가 셧다운 시키는 기능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추력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 그걸 갖다가
인비비션 이펙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추력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 뭐 인비비션 이펙트. 요걸 일으키는 메커니즘을 말한다. 펌핑. 당기다가 나왔다.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스펀지에다가 물을 가득 부어놓습니다. 그러면 물이 스펀지 가득 흡수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손으로 스펀지를 누르면 물이 쭉 밖으로 새어나갑니다. 그러나 손을 떼면 어떻게 해요? 물이 다시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파인에 있는 디스크든 무릎에 있는 바늘판이든 메니스크든 간에 어떻게 해요? 압축위안이 번갈아 일어나야 거기서 우리가 시노비얼 플루이드 안쪽으로 어떻게 영양분이 그죠? 공급이 된다. 그러면서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디스크도 건강해진다. 영양 공급을 혈액 공급을 정확하게 잘 받기 때문에 그걸 갖다 우리가 일으키는 메커니즘을 인비비션 이펙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야? 펌핑 메커니즘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 여기서 보면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밑에 문장 이탈리아로 잠깐 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펙트 그죠? 디컴프레션이 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디컴프레션은 압을 줄이는 거고 추력션은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2.5mm, 3mm 이상 늘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잡아당기시면 안 된다. 뉴럴직 리플렉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디컴프레션을 만들어야 된다. 디컴프레션 만드는 건 뭐예요? 우리 브레인에서 스트레치 되는 걸 갖다가 못 느끼게 하는 거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스파이널 세그멘트의 세퍼레이터가 되는 거리가 몇 미리? at least 3mm. 그죠? 3mm 이상이 늘어나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네거티브 프레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말하는 게 디스크 디덕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걸 우리가 D&D 탭으로 우리가 적용이 가능하다. 그걸 제가 한번 그 테크니크란 문제입니다. 그냥 탭에 환자만 눕혀놓고 가만히 있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가 약간의 스킬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실습할 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옆에 우리 이거 잠깐만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이게 스파인 움직이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세큐럴 베이스고 L5, L4, L3입니다. L3가 지금 스탠딩에서 그죠? 뒤쪽에 보이는 거는 스탠딩으로 되어 있는데 치료는 어떻게 누우산 상태입니다. 누우산 상태 여기가 SP죠. 여기 SP 포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로도시스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뉴트럴 추력션 됐죠? 여기 늘어나죠. 2.5에서 3mm가 늘어납니다. 여기 근데 어떻게 해요? 로도시스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포스테릭 캡슐 리가먼트가 전혀 스트레치 렉스티가 안 일어나면서 스파인만 늘어나기 때문에 익스텐션 상태에서 추력션 되기 때문에 효과도 디스크 인덕션 효과도 훨씬 더 좋고 또 사이드 이펙트로서 리가먼트 캡슐 리가먼트가 오버 스트레칭 계속 스트레칭 되면서 이완돼 가지고 나중에 인스테빌리티가 있는 그것도 예방 방지도 되고 반드시 로도시스가 유지된 상태에서 추력션이 된다. 굉장히 좋은 예가 하나 됩니다. 그죠? 엄청나게 추력션돼요. 지금 누트럴 자 여기 보시면은 추력션 되죠. 로도시스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으면서 중요한 부분인데 가끔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어큐트 럼바고. 자, 이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어큐트 럼바고. 극심한 요통 환자는 추력션은 피하셔야 된다. 요 밑에 빨간 거 한번 보세요. 근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During traction, feel comfortable. 환자가 하는 이야기야. 환자가 어떻게 해요? 극심한 요통 환자 추력션 린드든 추력션 장비에 눕혀놓으면 어떻게 해요? 누워있으면서 잡아당기면 굉장히 편하대. 굉장히 편합니다. 아무 아픈 거 없습니다. 편하다 그래요. 그런데 but when tension is released, much worse. 다시 말씀드리면 뭡니까? 치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내려오세요. 끝났을 때 어떻게 해요? 훨씬 더 악화가 돼가 태블릿에서 못 내려온단 말이에요. 꼼짝을 못 해요. 이런 경우. 어큐트 럼바고인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 그 밑에 쭉 한번 보시면은 그 5번에 잠깐 죄송합니다. 여기 3번 한번 보세요. 3번에 척추 불안정성 인스테빌리티 요 두 케이스가 주로 이런 경우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추력션 할 때 반드시 검토해 보셔야 될 게 인스테빌리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큐트 럼바고 요 두 개 반드시 확실히 제가 뭡니까 확인하셔가지고 피해 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는 뭐 사이아티카 위드 뉴로지컬 데피시트
다시 말씀드리면 신경학적으로 문제 있나 센서리하고 모토가 안 되는 거예요. 감각도 안 되고 우리가 관절의 가동성, 그죠? 근육의 모토 센서리가 두 개 다 문제 왔을 때 추락신 하지 마시라. 오케이,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프레그넌시,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 자, 5분, 6분 잠깐만 보세요. 5분, 6분. Immediately after manipulation session.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리엔드 테이블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열에 9, 10은 어떻게 해요? 매니플레이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순서상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매니플레이션을 하시고 난 다음에 리엔드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리엔드 하고 매니플레이션 하시라. 리엔드 위에서 리엔드 테이블과 작동과 동시에 매니플레이션 하시라. 요거 괜찮습니다. 근데 매니플레이션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리엔드 테이블 한다. 요렇게는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요런 경우 주로 어떻게 언제 잘 일어나느냐면은, 언제요? 그 척추측만증 치료할 때, 그죠? 척추면증 치료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경우 많습니다. 운동하고 매니플레이션 하는 게 좋으냐? 매니플레이션하고 운동하는 게 좋으냐? 요건 많이 질문이 나오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리엔드 테이블 하고 난 다음에 매니플레이션 하는 게 좋으냐? 매니플레이션 하고 난 다음에 리엔드 테이블 하는 게 좋으냐? 요런 질문은 거의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매니플레이션 하시고 리엔드 테이블 하지 마시고 리엔드 테이블부터 먼저 트랙션부터 먼저 하시든 아니면은 트랙션 하시면서 매니플레이션 하시는 게 좋고 매니플레이션 하시고 난 다음에 트랙션 하시는 거는 하지 마시라. 오케이, 됐죠? 요거 리엔드 테이블을 쓰시는 분들은 거의 아마 매니플레이션 리엔드 같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잠깐 볼까요? 6번에 테이블이 올라올 때 허리 통증 나타나는 경우, 요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6번 요 놈은 100% 순수하게 리엔드 테이블에만 적용되는 컨트라인디케이션입니다. 자, 허리 아픈 사람이 왔고 디스크 있는 사람이 왔는데 테이블이 눕혀놓고 리엔드 테이블 작동을 시켰단 말입니다. 테이블 작동을 시켰는데 리엔드 테이블이 밑으로 플렉션 내려갔다가 익스텐션 올라올 때 통증이 있는 사람, 내려갈 때 통증이 있는 사람은 스프레인이 심하다거나 이런 경우에 속도를 늦추거나 아니면 좀 더 물리치료를 하거나 하면 되는데, 테이블이 내려갈 때는 괜찮아요. 내려갈 때 괜찮은데 올라올 때 허리 통증이 아프다는 사람, 요거는 디스크 팽윤입니다. 이거는 리엔드 테이블 하시면 안 돼요. 그 상황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속도를 낮추든 아니면 좀 참거나 짧게 한다거나 이렇게라도 하시면 안 돼요. 바로 스탑을 하시고 치료를 고치셔야 돼요. 자,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냐? 리엔드 테이블로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실습할 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요거 테이블이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리엔드 테이블 할 때 프리 테스트 합니다. 이분이 리엔드 테이블에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사이드 이펙트 날 환자냐를 미리 프리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하실 때 요를 하나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테이블이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환자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테이블이 올라올 때에 혹시 허리 쪽에 통증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있으면 말씀하세요. 반드시 물어봐야 될 상황이다. 오케이, 그거 하나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자, 요겁니다. After traction. 자, 요거 안 하는 사람이 99%입니다. 근데 안 했다. 문제 없습니다. 근데, 하시면은 훨씬 더 좋고요. 안 하시면 문제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있을 가능성은 전혀 배제는 못한다. 왜 그러냐? 요 함 설명에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도 아마 수긍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리엔드 테이블 했습니다. 5분이든 뭐 몇 분이든 했습니다. 매니플레이션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리엔드 테이블 뿐만이 아니고 다른 일반 트랙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자, 왜 그런 거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트랙션 할 때 주변 근육 조직들이 완전히 이완이 되고 디스크 스페이스가 늘어나고, 그죠? 스트레칭 되면서 이완되고 디스크 스페이스가 늘어나면서 뭐 좋은 말로 디스크의 압력이 감소되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만약 거기서 갑자기 일어서 가지고 체중이 실려버리면 어떡합니까? 순간적으로 근육이 이완되어 있는 척추를 갖다가 지탱을 못 해주다 보니까 또 다른 새로운 제2차적인 부상이 일어날 수 있거나 아니면 기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일거양득이니까 안 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 저는 뭐냐? 무조건 100% 하시라. 그런 사이드 이펙트 혹시나 올지 모르니까 예방 차원에서 하시라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십시오. 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 한번 볼게요. 그럼 뭘 하라는 말이냐? 한번 보세요. 자, 끝났습니다. 이 before stand up.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환자가 테이블에서 일어서가 내려오기 전에 뭘 하란 말이냐? 1, 2, 3. 한번 보세요. flexing and extending a knee라고 돼. 이게 뭐였냐, 이게. 여기 첫 번째 그림 사진 잘 나와 있죠? 자, 끝나고 난 다음에 엎드려서 했다면, 자, 이제 똑바로 돌아 눕는 거죠. 똑바로 돌아 눕는 상태에서 무릎을 양쪽 다 굽힙니다. 첫째 사진 보시면, 그죠? 무릎을 양쪽 다 굽힌 상태에서 한쪽 다리씩 쭉 폈다가 굽히고, 또 반대편 다리 쭉 굽히다 펴고, 한쪽 다리를 5번씩 하셔도 좋고, 한쪽씩 번갈아 가면서 무릎을 굽힌 무릎을 갖다가 바닥 저 끝까지 쭉 천천히 발 뒤꿈치를 바닥에서 미끄러지듯이 내려가서 다시 원상태 오는 요 동작을 몇 회 하느냐?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뭐 5회, 5회, 10회, 10회. 그죠? 어떻게? 이왕이면 배에다가 힘을 준 상태에서 등에 힘주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완된 근육을 다시 액티베이션, 활성화시키는 단계도 되고, 요 운동이 뭐하고 또 관계 있습니까? 허리에 코어 근육에 강화 운동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거양득, 일거삼득이 되죠. 코어 운동도 강화시키고, 테이블에서 내려오기 전에 허리 근력도 강화가 되면서 허리 보호도 되고,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 2는 뭡니까? 2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pelvic rotation을 넣었지. pelvic rotation with both knees together. 다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하고 똑같습니다. 다리 무릎을 갖다가 양쪽 다 굽힌 상태에서 한 90도 정도 굽힌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두 무릎을, 여기는 pelvic rotation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무릎을 어떻게 해요? 좌우로 틸팅 시킵니다. 이왕이면은 천천히 무릎이 어떻게 해요? 테이블에 닿을 때까지 최대한 내려올 수 있는 데까지 내려왔다가 적어도 한 몇 초, 한 5초 정도 유지하고 있다가 똑바로. 다음엔 반대편 쪽으로. 그러니까, 그죠? 여기 뭐 동작하고 비슷합니까? 맥켄지 엑서사이즈하고 비슷하죠, 그죠? 네, 맞습니다. 저제 세게 빨리 하실 필요 없고, 억지로 많이 내릴 필요 없고, 그냥 내려가는 데까지 내려간 상태에서 엔드레인지에서 어떻게 해요? 한 5초에서 맥시멈 한 10초 동안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막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오케이, 그거 하나. 자, 그 다음 3번, 마지막 3번은 요거는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허리 많이 아픈 사람들은. 이 브릿지 자세를 그러죠? 이 요가에서는 브릿지 자세를 그립니다. 그죠? Lifting pelvis off the table, off the couch, table, 바닥, floor,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자, 세 번째 사진입니다. 그죠? 요거는 무릎에서 어디까지? 가슴까지, 목까지 어떻게? 1 수직선상 놓이도록 엉덩이를 바닥에서 천천히 들어올리는 게 되겠죠. 그죠? 들어올릴 때, 이 복근 힘으로, 허리 힘으로, 또 저기 대둔근 힘으로, 주변 힘으로 천천히, 순간적으로 팍 올리지 마시고, 천천히 서서히 수축시키면서 엉덩이를 갖다가 들어올려가지고,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무릎에서부터 이 목까지가 어떻게 해요? 팽팽한 한 1 수직선상에 놓이도록. 오케이, 그렇게 만들어가. 요것도 5초에서 가능하다면 10초까지 유지할 수 있는 거. 요거까지 바라는 건 좀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고 난 다음에 내려오라. 처음에 환자한테 그렇게 교육을 딱 시키시면 환자가 끝나고 나면 자기가 알아서 요걸 1분 하든 2분 하든 하고 내려오도록. 그죠? 내려오면서 이제 허리도 안 다치고 강화 운동도 되고. 자, 그리고 2번 잠깐만 한번 그 밑에 볼게요. 왜 그러냐면은, 그죠? 여기, 요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출혈신 끝났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만약 환자 대기실에 간다. 아니면은 다른 또 운동하러 간다. 아니면 옷을 갈아입으러 간다. 할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분 이내에는 못 앉게 하라. 앉지 마라. 만약에 다음 치료를 받기 위해서 만약 환자 대기실로 가자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환자 대기실에 가서 앉지 말고 그냥 왔다 갔다. 여기 돼 있죠? 2번은 밑에 2번, 갈로 2번 잠깐 볼까요? A little work before sitting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의자에 대기실에 앉든 아니면 차를 타고 집에 갈 때 차에 운전석에 앉든 어떤 식으로 앉든 간에 어떻게 해요? 앉기 전에 한 10분 정도는 좀 걷거나, 그죠? 서가 있거나 좀 약간 움직여주라. 됐죠? 이것도 뭡니까? 근육을 갖다가 활성화시켜주는 하나의 방법이죠.
오케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외국 있을 때는 이거요 철저하게 교육시킵니다. 철저하게 교육시켜요. 그리고 위에 1번 잠깐만 볼까요? Dresses in standing이라고 되죠. 그러니까 요거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이제 가운을 입고 이제 치료를 다 받고 이제 출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 옷을 갈아입을 때 의자에 앉아서 갈아입지 마라. 바지 입을 때 앉아서 입지 말고 서서 입어라.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그 시팅하지 마라 이야기죠, 그죠? 시팅하지 마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근하고 난 다음에 꼭 피해야 될 건 뭡니까? 시팅하는 거,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테이블에서 누워 있다가 일어날 때 바로 시팅하고 앉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꼭 해야 됩니까? 그 위에 거. 뭐 테이블에서 걷고 앉아있다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테이블에서 바로 앉았다 일어서야 되는 거니까 그 앉기 전에 뭡니까? 다리 글라이딩 해라. 무릎 양쪽 니를 좌우로 틸팅 해라. 엉덩이를 들어 올려서 브릿지 자세를 취하라.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앉았다 내려와서 또 그러고도 어떻게 하라? 약간 한 10분 정도는 좀 걸어라. 오케이. 여기까지가 우리가 출액션 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중입니다. 제가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프리 테스트는 어떻게 하며 환자 포지션을 어떻게 할 거며 그 다음에 테이블을 움직이는 데서 동작 중에 팔페이션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며 요령이 있습니다. 팔페이션 어떻게 할 거며 그 다음에 팔페이션에서 문제 있을 때의 동작 중에 테이블 위에서 랜드 테이블을 작동시키면서 매니플레이션을 어저스트는 뭐를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증상별로 목 디스크 환자 어떻게 하고 뭐 척추총 환자 어떻게 하며 허리 디스크는 어떻게 할 거며 포스처 디소더는 어떤 식으로 랜드 테이블을 할 거냐. 요 내용을 다 종합해서 공부하시면은 랜드 테이블이 정말 값어치가 10배, 20배, 30배 값어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걸 공부를 안 하고 랜드 테이블 하나 놓고 그냥 플렉션 디스트랙션 기능 하나 알고 있다.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아마 10분의 1, 20분의 1 정도? 제가 아마 스마트폰 사용하는 정도의 수준, 제가 최고의 기능을 갖춘 세계 최고의 명찰을 모으는, 저는 앞뒤로 가는 것만 하면 되는데 명찰을 모르고 그 안에 기능 모르고 가는 그런 케이스는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차는 보기라도 좋죠. 렌테이블은 무게만 묻고 자리만 차지하고 이게 또 폭도 좁아가 물리치료도 못해요. 치우려고 해도 무게만 묻고. 근데 기능을 정확하게 활용하면은 아주 치료 면에서나 또 치료하는 사람의 그 노력을 절감시키는 면에서나 치료 효과 면에서나 굉장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이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그 실습면으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